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가 와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인가요? 일단은 지난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흠집을 내려가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 이후 박진 장관은 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난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어떤 누구든지 성역 없이 져야 되고요. 국정조사에 따라서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맞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열어놓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지난날 박진 장관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민주당 주도의 해임 건의안 처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쟁점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에 관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12구 참사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파면을 요청해 왔고요. 이미 대통령한테 그 파면에 대해서 의사 표명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유족들도 이제 협의회도 구성해서 또 다시 이제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권 분립 하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 대의 기관은 국회에서 의결을 한 이상 대통령도 이제는 유족들의 오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정쟁화시키지 말고 이제는 좀 그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해임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야당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의결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어쨌든 박진 장관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 좀 해임 건의안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뭐하러 만들어놨을까 이런 의미도 들거든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의 또 인사권자로서의 고유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인사상의 문제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일에서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정리되고 처리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어질 수는 있겠죠. 12구 참사 이후에 민주당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먼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각종 논란들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선의의 손을 함께 맞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건데 국정조사 이후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급작스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국회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흠집을 내려가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방식의 목소리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면을 확인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이 여기에 나온 해임 건의안을 넘어선 탄핵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은 공언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정무적,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냐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속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치의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요. 탄핵 소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해임 건의안 받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그 여당에서 이것이 무슨 그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고 있다, 뭐 또 이재명 방탄을 한다,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 그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민과 유족의 뜻입니다. 이미 12구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재명 그 재난안전에 가장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진즉에 파면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온 것은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따르는 그 국민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을 대변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네. 국회의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권한인 해임 권한을 통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도 그 존중해서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수용해서 빨리 이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국정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탄 국회를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해임안을 건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이미 뭐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된 언론 보도는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방탄이라는 목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에 대한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큼 미치는 파괴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결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연일 앞다퉈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진영에서의 정쟁의 대결을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윤석열 정부, 특히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굉장히 가깝게 비춰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 강경한 메시지로 이런 일들을 진척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이 촉발될 여지들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나가면서 같은 현안들을 논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 또 무리한 주장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많고요. 과거에 많은 다수당 의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을 비춰보건대 하고 있는 무리한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비판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 지키기랑 도대체 무슨 그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정말 개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논리라고 하면 그 해임안을 가지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이렇게 이거를 정쟁화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뭐 그 측근들의 수사 관련된 거를 뭐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국민과 유족의 뜻은 해임안을 빨리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의 그 여당의 태도가 맞는 것이지, 오히려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측근들이 그 물증 하나 없이 그 진술만으로 다 기소됐는데 무슨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 여당에서 하는 것은 이상민을 이제 방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들의 이제 뜻을 받아서 일당이 된 그 총선에 대한 대선 불복이 아니라 총선 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또 총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사표를 받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있는 국면에서 국정조사도 결국 민주당이 정치행위로 점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태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시간에 오히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 용산경찰서, 소방, 그리고 용산구청,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많은 조사들을 진행했고 그 조사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대로 국정조사의 상당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10월 29일 이후로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네. 국회 그리고 야당 차원에서 과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무적 정치적으로 책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경찰의 심각한 문제부터 용산구청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서울교통공사가 그 당시 있었던 무정차의 일들부터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진상규명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일단은 국조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정쟁의 늪보다는 진실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또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국조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애당초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의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족들께서 말씀 주시고 있는 많은 의견들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귀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함께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깊이 있는 고민들을 지금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가결한 데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정조사가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제대로 된 진실규명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지금 45일 지났습니다. 45일 동안 특조본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용산경찰서장과 119 상황실장 정도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기각된 상태이고 네. 서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다 미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특조본 수사도 그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도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처음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해도 막을 수 없는 참사였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유족들의 그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도 했고 유족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족들은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파면을 요구하면서 오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해임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국정조사든 그 수사든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쪽이 잘했는지는 뭐 나중에 다투더라도요. 그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건 민주당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가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저희가 해임안과 먼저 팩트인데 해임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뭐 어디에 문구에도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건 저희 원대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하자고 합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당에서도 사실 그때 유족들이 막 기자회견도 하고 또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 등등으로 인해서 여당도 합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됐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국정조사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는 네. 그 이제 뭐 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서 시스템이나 뭐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증인 신문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또 수사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한다 해서 이게 뭐 맥이 빠지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국정조사나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개인 김기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 주고 부도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부도업이 나더라. 심지어 합의서를 서면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합의서를 딱 서면까지 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는 거죠. 지금 15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로 해놔놓고 그것도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기를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원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뭐 각자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부 대표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예, 뭐 지금 뭐 김장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산안 처리 국면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여지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소 온건적인 메시지를 내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을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적은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물러서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도 귀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있게 되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가서는 국민의힘 내에 되는 강경한 목소리들에 대해서 같이 더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더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또 고육지책의 발언으로도 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 비대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과거에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여러 이제 성토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언론 인터뷰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과정 속에서 지렛대 역할,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내부에서 의견이 좀 달라서 결속되지 않게 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또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복합적인 내용으로도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69명인데 한두 명이 방송에서 다른 의견 얘기하면 뭐 그 민주당 큰일 났다,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막 공격하시면서 이거는 사실 의총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예. 의총에서 결정된 거고 그리고 그때 의총에서 국정조사 합의했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공당에서 정해진 결정 내용을 저렇게 당대표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유력한 당대표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공당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위원처럼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국정조사를 잘 하기 위한 뭐랄까 이렇게 협상 전략으로 얘기했다면 정말 천만다행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지만 네. 저렇게 자꾸 당 안에서 특히 윤핵관이라고 자칭 타칭으로 불리는 분들이 저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언행들은 대단히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가장 애가 타는 건 아무래도 유가족 분들일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6일이 49제라고 하더라고요. 42일 만에 지금 유가족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 모습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갑작스레 길거리를 지나가다 그 비좁은 골목에서 숨조차 쉴 수 없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혀서 눈도 못 감았을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와 이를 위한 철저한 진실 및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이 다 죽어야, 다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당신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가족 협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그리고 책임자 처벌일 겁니다. 근데 책임자 처벌은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자 처벌에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종일관 똑같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로, 경찰의 현재 특수본의 수사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정리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부족한 사항들은 보완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예. 이 같은 메시지가 수차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추모기관과 함께 하루도 거르지 않던 추모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정부가 원망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올라타서 유족들의 메시지들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족들의 메시지가 자칫 정치권의 인사의 메시지들이랑 섞이면서 정치인들이 이 발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 서 있는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황들을 숱하게 우리가 봐왔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 현재의 어려움들을 배가시키고 대한민국을 뭔가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해야 되는 일을 넘어서서 선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족들의 발언들을 이용하거나 또 여기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정부를 같이 연결짓는 일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입장에서도 유족들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귀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게 그리고 유족들의 말에 다 귀 기울인다고 하시고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과 유족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 뭐 선 조사 후에 나중에 책임을 다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법적 수사 이런 거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유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족들과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쟁화된 발언들은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태 막 비방하면서 무슨 이게 무슨 행정수당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더 자꾸 사태를 빨리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판을 자꾸 키워가지고 정쟁화시키는 쪽은 오히려 그 여당 쪽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 정쟁화시키는 거다.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발언들이 이제 어제 그제 정도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수차례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민주당이 쏟아냈던 내용들을 사전에 좀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같이 얽히게 될 때 결과적으로 유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얘기를 드리고요. 앞서 얘기 주셨던 민주당의 10월 29일 참사 이후의 첫 번째 반응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한덕수 총리 책임져라.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했던 점 기억 못하실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도가 수율이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귀결해야 되는 순간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정말 반드시
조정됐었어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점 조속하게 좀 해결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저희도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유가족들끼리 만나는 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정부에서 역할을 좀 못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이태원 조사 특위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관련된 특위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유족분들의 성토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상태에서 모임들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내에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있을 건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는 유족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보상이든 배상이든 또 유족들께서 추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든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둘씩 여당에서도 찾아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날짜는 15일로 또 미뤄진 상태인데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에 초유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좀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편성에 관한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핵심적으로 지금 예산 부수 법안들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인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권 교체 이후 힘을 실어주면서 이 국가 경제 위기 탈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네. 지금 뭐 예산안도 그렇지만 이 부수 법안들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중재안을 국회의장이 직접 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까? 지금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의 처리는 정부 여당의 일차적인 무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임위나 예산 조정 소위나 이런 등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과 연계해서 시간 끌게 한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걸 먼저 지금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 예산 이제 부수 법안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가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저 1주택과 2주택, 저가 2주택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것 같고요. 3주택의 누진세를 유지할 것이냐 정도 문제만 남은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네요. 예, 그 법인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건 법인세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네. 법인세를 지금 25%에서 22%로 낮추는 근거로 네.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긴축 재정과 서민복지 강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네. 서민복지는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긴축 재정 한다면서 법인세를 5년 동안에 70조 이상을 감면해 주니까 네. 이건 기조가 틀리다라고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법인세를 감면해야 되는 이유로 많이 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25% 돼 있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 특히 대만을 예로 많이 들던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이후에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에서 경제 민생들이 너무 지표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 속에서는 서민과 민생 예산을 늘리고 초부자 일부만 해당되는 그런 세금들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지만 그 명목세율이 실효세율로는 16%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 70조를 가지고 그 민생 예산 자꾸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네. 꼬리표를 붙이던데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이죠.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민생 예산이고 거기에 쓰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구 속에서 모든 민생이 어렵다는 것까지 다 동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법인세의 시행 시기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선 불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수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 기업을 통한 경제 일자리 그리고 투자 문제 때문에 결국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겠다. 기업을 통한 자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최고율을 25%에 넘는 국가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가 이제 인상돼 있는 상태가 꽤 오래전의 일들이었고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를 일부 인하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같은 법인세 최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대한민국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후과들은 결국 일반적인 일자리, 민생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슈퍼 리치만에 의한 감세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거기에 오너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혜택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굳이 재벌 도와주는 측면 속에서의 프레임 전쟁으로 이 문제를 올가맬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